음, 오늘은 즐거운 VA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가 좀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최근에 뭐 디퓨전 모델이나 이런 여러 생성형 모델의 기초고, 이제 VA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다른 모델들도 이해할 수 있으니,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복습하고, 그 다음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 다음에 서브리슨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배웠죠.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X의 확률 분포 PX 자체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그런 분포를 이제 근사해서 추정하는 모델이고,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걸 생성하거나 아니면 밀도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익스플리트 덴시티 모델, 그다음에 임플리시트 덴시티 모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덴시티가 트랙터블 하냐에 따라서 이제 트랙터블 덴시티 모델, 그다음에 덴시티를 근사하는 어프로시메이트 덴시티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건 트랙터블 덴시티 모델이랑 그다음에 말코브 체인 모델 정도였고, 아니 트랙터블 덴시티 모델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덴시티를 근사하는 모델, 그 중에서도 베리에이션을 방법으로 모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저희는 그 트랙터블 다이내스티에서 픽셀 어레이를 배웠었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걸로 그 이번에 확률 분포를 바로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 분포가 트랙터블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리가 있으면 이제 앞에 있던 픽셀들로 다음 픽셀을 하나씩 예측하면서 이 픽셀의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픽셀을 하나하나씩 이제 예측하기 때문에 되게 느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하나씩 트랙터블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샘플링 메소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제 샘플링 메소드는 그런 데이터의 적절한 레이터블 베리는 그리고 Z를 선택해서 기본 그 P는 X Z 기본 X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적절한 레이턴트 밸류 Z 분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확률적 근사 또는 결정적 근사를 배웠었는데, 그런 그 중에서 확률적 근사에는 MCMC, 그다음에 결정적 근사에는 베리에이션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번 시간에 MCMC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MCMC는 이제 이니셜 샘플과 그다음에 그런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샘플링해서 그런 전체적인 분포를 어프로시메이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그러니까 저희가 큰 데이터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서 거의 몇 명에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 수도 엄청 많은데 데이터를 하나씩 샘플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큰 데이터 생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배우기 전에 한번 기초를 복습한 이제 레이턴트 밸류를 복습한. 네. 예, 저희가 어떠한 그런 XML이라는 이제 분포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서 엑셀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잠재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굴 데이터셋을 학습한다면 얼굴에 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변수는 성별, 뭐 눈 색깔, 뭐 머리 색깔 이런 잠재 변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얼굴 데이터 X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러한 잠재 변수를 이용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px라는 분포를
그럼 잠재 변수와 그냥 잠재 변수의 조건 나누어서 이것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재 변수가 먼저 적은 경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K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K의 가우시안 분포의 이제 X를 다룬다고 하면 이제 Z가 1부터 K까지 카테고리컬한 변수로 들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하나의 각 K에서 그런 X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평균이 밀고 그다음에 베리언스가 시그마의 조건부 이제 그 정보분포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X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K가 그냥 늘어날수록 이제 저희는 실제 X에 관해서 더 가까운 분포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더 실제 분포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K를 올려서 이제 만약에 K가 무한인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Z가 결국에는 연속 함수가 되겠죠. 그런 그래서 Z를 뭐 저희는 보통 이제 정규분포로 두게 되고 뭐 이런 그런 Z가 연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시그널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고 음, Z를 통해서 X를 추론하는 것도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Z를 추출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X와 Z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클러스터링, 레이턴트 스테이스를 이렇게 학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딥러닝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 변수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에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저희는 결국엔 X를 다루기 위해서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X를 다루게 되고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논술적 샘플을 가지고 타겟 데이터 X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Z는 저희가 연속 중에서도 뒷면으로 다루기 위해서 샘플 용량 함수를 쓰게 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이 PZ에 대해서는 적용 포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딥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여러 개의 많은 레이어가 있게 되는데 이제 처음 몇 개 이제 원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걸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적용 포와 같은 쉬운 포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음, 그 이제 뒤에서 나온 몇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제 G세타 같은 이런 함수로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Z가 주어졌을 때 X가 날 확률은 이제 네트워크 G로 정의되는 조건부 확률 분포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PX는 그런 가능한 잠재 점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것의 합으로 표현될 거니까 이제 모든 반대 변수에 대해서 이걸 적분해서 얻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사용하는 모델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먼저 오토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오토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데이터를 매니폴드 상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이제 저희가 뭐 복잡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복잡한 데이터가 매니폴드 상에서 이런 연속된 좌표로 낮은 차원에서 표현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각 좌표가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PC나 유메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의 차원 축소 방법을 이제 배웠었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루게 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런 데이터의 매니폴드를 잘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먼저 입력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이런 저수준의 특징과 그다음에 고수준의 의미 개념을 연결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다른 말로 매니폴드를 학습한다 해서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논리니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학습된 매니폴드의 예시를 보면 이렇게 V에서 매니폴드 러닝을 하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 사이즈나 로테이션이 다르게 되는 어떤 의미 있는 연속된 이런 뭐랄까 공간상의 좌표? 요거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을 하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오토엔코더인데요. 오토엔코더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신경망을 활용하는 이런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엔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엔코더는 X를 이런 낮은 차원의 Z,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디코더는 이제 다시 이거를 X 원래 차원으로 이제 다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엔코더는 이 목표는 이제 인풋 데이터와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나오게 해서 이 X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그런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수익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제 먼저 X는 이런 엔코더 H에 대해서 이제 압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Z, DZ 차원의 이런 벡터로 압축되고, 그 다음에 이 압축된 벡터가 디코더를 통해서 원래 인풋 원래 인풋과 같은 차원을 복구되게 되면 이제 X와 Y가 이제 같아지도록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 MSE 민스퀘어 에러를 통해 학습해서 결국에 X와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학습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게 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X는 이제 최소한 자기랑 똑같은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엔코더는 이제 최소한 이제 저희가 학습 데이터가 어떤 낮은 차원의 그런 벡터 Z로 축이 되게 되고, 그다음 이 벡터는 이제 결국에는 다시 원래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으니까 원래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런 인풋 데이터 X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정보를 어쨌든 거의 잘 담고 있는 이런 낮은 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Z를 이제 활용하면 결국에는 X의 피처를 그런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터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잉 코드는 이렇게 그런 결국에는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매니폴드 러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활용을 보면 이제 이상치 탐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토엔코더를 이제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트레인하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해 사용했으면 이 정상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정상을 넣었을 때 정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데이터를 넣게 된다면 이제 비정상 데이터는 이제 정상과 어떻게 보면 정상의 분포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데이터니까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넣으면 그런 정상을 넣었을 때와는 되게 뭔가 원래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를 이제 봤을 때 이게 여기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특정 기준보다 이제 큰 거를 이제 비정상으로 설정해서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한번 두 가지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 먼저 이제 오토인코더가 그런 인풋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하게 되면 이제 약간 오버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풋을 약간 커럽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 뭐 가우시안 노이즈, 아지 랜덤 노이즈를 이제 인풋에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커럽션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원래 영상을 학습시키게 되면 이제 모델이 그런 일반적인 영상에서도 그런 자기 분포를 학습하고 약간 좀 이끌어져 있어도 원래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다양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원래 영상을 복구하고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도 결국에는 여러 좀 더 로버스트해지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응용으로 살짝 디노이즈 오토인코더와 비슷한 계열인데 마스크된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아까는 인풋에 노이즈를 줘가지고 어떤 좀 더 풍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랜덤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마스킹을 하는 거는 그냥 아예 영상 일부를 완전히 없애 없애버려서 그냥 모델이 못 보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안 본 부분을 예측하도록 이제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키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음, 이게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많은 데이터셋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케일러블하다고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엔코더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하고 디코더는 이제 단순히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나중에 그냥 마스킹 이런 그냥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잘 학습되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 음. 다음으로 이제 베리에이셔널 어코잉 코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리에이셔널 어토잉 코더는 이제 2014년에 나온 오토 인코딩 베리에이셔널 베이즈라는 이런 논문에서 이제 소개되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논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베리에이션 엔코더가 이제 어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제시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우선 그런 저희가 이것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니까 저희는 PX를 추정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PX의 이런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려면 이제 그런 Z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비선형 적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조건 방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Z는 되게 고차원이고, 그다음에 이 적분 또한 비선형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실제 X 확률을 계산하려면 이제 Z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존의 방법, 예를 들어서 몬테카를로 같이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게 되는 거는 이제 결국에 데이터 샘플링을 한 번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를 한 번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느리게 되죠. 그래서 VA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PX를 계산할 때 PX가 어떻게 좀 계산 불가능한 상태였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서 PX를 이제 계산할 때 PX의 하한을 총해서 PX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PX 대신에 PX의 계산 가능한 하한을 이용해 가지고 PX를 근사해서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이 PX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엘보 에비던스 오브 로얼 바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가 에비던스인 이유는 이제 PX를 다른 말로 에비던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Z가 레이턴트 베리어블로부터 샘플링을 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런 관측된 X와 관련지어서 이거를 샘플링 하려면 결국에 그런 X에 대한 조건부 Z에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 솔루션으로 릴레이션 어코더의 그 엔코더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Z를 통해서 X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 베리에이셔널 디코더의 몬테카를로를 같이 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솔루션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베리에이션을 이런 오토엔코더의 스트럭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오토엔코더는 그냥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엔코더를 통해서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디코더를 통해서 그냥 원래 이미지로 복구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을 거쳤었죠.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일단은 다른 점이, 이제 오토엔코더는 사실 목표가 Z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엔코더를 위해서 디코더를 붙인 건데, 이제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이제 PX의 확률 자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자체를 PX의 분포를 이제 추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디코더가 원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디코더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Z 기분 X 기분 Z로 이제 더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엔코더를 붙이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이 이제 오토 엔코더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런 살짝 디터미니스틱하게 계산을 하겠다면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엔코더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그런 확률 변수 파라미터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Z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걸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엔코더는 이런 엔코더를 통해서 Z를 바로 계산했지만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여기서 한번 확률 변수 파라미터를 한번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Z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 얘기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오토인코더는 그런 엔코더 아웃풋이 어떤 고정된 하나의 값이고 사실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 그런 X가 그런 데이터의 매니폴드 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는 것이 목표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Z가 어떤 이 Z가 가지는 확률 분포를 이제 근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근사하는 거를 이제 엔코더로 그냥 푸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코더가 이제 샘플 가능한 확률 분포 파라미터를 독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코더를 거치면 여기서부터 뮤와 시그마를 계산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오토엔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어떻게 보면 아예 목표 자체가 다르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살짝 좀 확률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걸 바탕으로 이제 스트럭처를 다시 보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이제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예측에 필요한 확률 파라미터 평균이랑 표준 편차 그냥 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Z를 샘플링한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디코더를 이 Z를 디코더에 넣어서 이제 다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 PX 그런 P ZX를 이제 여기서 이걸 계산해서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확률 분포를 계산하려면 PX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가능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산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이 트루폴 스테리오는 저희가 아까 인트럭터블 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것의 근사분포를 대신 이용해가지고 이 원래 분포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트루폴 스테리오가 있으면 이걸 이제 정규 분포를 통해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원래 저희가 찾고 싶은 이 확률 분포는 그런 x가 있을 때, 그러니까 x에 대한 그런 조건부 확률 분포니까 이런 px가 x1일 때 이렇게 표현을 시켰죠. 이 평면 안에 있겠죠, 이 확률이. 근데 이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뮤랑 시그널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확률 분포를 근사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근사를 할 때,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X1 프라임에서 이제 근사를 해야 되는, 원래는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X1에서 뽑아야 되니까, 저희 디코더에서는, 결국에는 여기 이 평면과의 교점에서 이제 샘플링이 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음,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일본데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한 게 이제 어, P X 기분 Z를 이제 근사하는 Q 함수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함수를 그런 P X를 추정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인트로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PX의 로얼 바운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PX의 로그라이클루드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런 잠재적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첫 번째 과정은 이게 그냥 이 확률의 인테그랄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q 파일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x를 저희가 맨 처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px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q를 위아래로 곱해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로그를 떼내면 이렇게 두 가지 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두 가지 항을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 항이 이걸 잘 보면 그런 Q 함수 그다음에 P X 기분 Z에 이런 K 다이버전스가 되죠. 근데 아까 저희가 한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목표가 뭐였냐면 이 두 확률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게 저희가 목표였죠. 그래서 근데 또 PX는 고정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저희가 중간에 바꾸지 않으니까 로그 PX는 사실 고정된 분포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항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항은 결국에는 그런 KL이 최소화되면 최대화되고 그다음에 최대가 되면 최소가 되고 이렇게 어쨌든 합이 결국에는 고정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앞에서 K를 최소화하는 그런 저희의 태스크를 이제 앞에 인식 엘보를 최대화하는 이 파이 값을 찾는 걸로 이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x 기분 z를 이제 찾는 태스크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엘보를 최대함으로써 이제 P와 최대한 가까운 Q 그런 함수를 Q 확률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가 엘보를 최대화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이 엘보가 저희의 어떤 목적 함수가 된 거고 이 엘보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엘보가 이런 식이었는데 엘보를 아까 떴잖아.
이제 P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P 그다음에 이거를 로그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뭐 잠시만요. 어떻게 뭐, 할거? 마이크 올려가지고 마이크 이쪽에서 이렇게 했지. 이거 스피커 거기 그거 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보를 이렇게 피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 또 이제 여기에 뒤에 식을 보면 이 뒤에 식이 보면 PZ와 그다음에 QX 기분 Z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분산했던 식의 KL 다이버스가 되게 되죠. 근데 이 KL이 아까 앞에 KL이랑 다른 거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이제 일보를 풀면 어쨌든 이 앞에 항과 이제 뒤에 KL 항으로 이제 많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한 결과를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통해서 어쨌든 엘보를 최대화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PX 기본 Z를 이제 최대한 잘 근사할 수 있는 Q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맨 처음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는 어떻게 보면 1번을 푸는 건데 이제 1번을 푸는 과정에서 이 P X 기본 Z가 이걸 풀게 되면 결국에는 XI에다가 XI 기본 Z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에 넣은 값을 조건으로 하나 아니면 그냥 이 Z 조건으로 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풀면 결국에는 저희 목표가 그런 엘보를 최대화하는 거예요.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것은 결국에 이 파이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 밑에 이 식을 최소화하는 걸 포함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가 그런 최적화해야 되는 변수는 그런 파이가 아까 그 그림에 보면 그런 엔코더의 파라미터였고 그다음에 세타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인데 결국에는 이 엘보를 그런 엔코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에 맞게 최소 이제 마이너스 엘보니까 엘보를 어쨌든 최대한 이 로스 펑션을 어쨌든 최소화하기에 이제 문제를 풀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PZ 기분 X를 이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다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 로스 펑션을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에서 간단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뒤형으로 일단은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제 먼저 그나마 쉬운 뒤에 한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단 D양은 그런 저희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위해서 제가 근사한 그런 확률 그런 함수와 그다음에 그 원래 Z의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확률 뭐 이어의 K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PZ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아까 그냥 저희가 결국엔 다루기 쉬운 확률 분포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제일 쉬운 이런 정규 분포로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근사한 어프로시메이션 클래스도 저희가 가우시안으로 어쨌든 이걸 약간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항은 두 가우시안 분포의 K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이것의 이 항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항은 의미가 이제 저희가 그런 샘플링을 할 때 그런 암호학 프라이어를 주고 해야지 이제 샘플 이 식을 어쨌든 쉽게 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좀 정규분포를 기반으로 이제 이 확률을 만들어라. 그런 샘플링 함수를 설정해라. 이런 이렇게 살짝 제약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부르는데 음, 이게 사실은 이제 오토인코더의 그런 복원 오차랑 거의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리에이션 엔코더의 두 가지 요소를 시작해 보면 결국에는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결국엔 인풋이랑 아웃풋이 똑같은 걸 만드는 어쨌든 오토인코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어떤 확률 분포에서 샘플 그냥 P 어 X 기분 Z를 통해서 이제 샘플링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오토인코더적인 요소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다음에 어떤 이런 샘플링하는 그런 가우시안 함수의 그런 그런 거기서 제약을 주는 것이 뒤에 레귤러레이션 텀이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식을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코드는 또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이 이런 K 달변 쓰는 스톤이었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또 전기분포의 그런 K 달변 쓰는 구해야 되는데 뒤에는 그냥 간단한 전기분표고 앞에 것도 저희가 그런 엔코더에서 그런 살짝 가우시안으로 이제 확률 분포를 뽑아냈으니까 결국에는 이 평균이 뮤고 이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 가우시안과 그다음에 그냥 PZ의 가우시안과의 그 K 다이버스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과정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결과가 결국에는 그냥 뮤랑 시그마만으로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탕이 결국에는 이렇게 뮤랑 시그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X 기반으로 엔코더에서 뽑은 뮤랑 시그마로만 이제 계산될 수 있는 항이 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도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 항은 사실 저희가 결국에는 X 기분 G를 뜻은 큐파이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이제 가능한 큐파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몬테칼로를 통해서 그냥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Z1에서 ZL까지 이걸 샘플링 해가지고 그냥 이것의 항을 단순히 평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그냥 그래서 원래는 이 분이었던 게 그냥 그 L계에 대한 평균으로 이제 바꿔서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L을 1로 그냥 설정을 그냥 여기서 해버립니다. 어차피 L이 커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L을 1로 설정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그 리컨스트럭션 텀이 결국에는 이런 로그
x 기분 z로 이제 바뀌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사실 Z를 통해서 X를 만드는 거니까 사실 디코더 개념이잖아. 이제 이 디코더를 이제 할 때 디코더를 베르노이 확률 분포로 이제 모델링을 할 것이냐,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로스 펑션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르노이 디코더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냥 가능한 그 뭐지? 몰래 분포에 있는 X의 J에 대한 합이니까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줄처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베르노이 분포니까 이제 아래 식처럼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 베르노이 그 분포로 이제 디코더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게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터미이고, 만약에 가우시안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P에 이제 정규분포를 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식을 그냥 여기 대입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결국에 이거는 스퀘어드 에러,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민스퀘어드 에러랑 에러처럼 그냥 제곱항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베리에이션 엔코더의 이게 아웃풋이니까 PI도 결국에는 최종 아웃풋이 유랑 시그마 아웃풋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베르노이를 사용하는지 가우시안 디코더를 사용하는지만 정해주면 이 아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수 아니면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베리에이션 인코더의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고 아니면 스퀘어드 에러를 구해서 그냥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 로스 펑션을 다 구했는데, 이제 로스 펑션에 약간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저희가 Q를 이제 Q에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정규분포에서 바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규분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게 미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런 랜덤 변수, 그냥 그러니까 거션 분포를 따르는 실론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평균 곱하기 부산 곱하기 시그마로 하면 이거를 Z에서 뽑는 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Z가 이렇게 설정하면 정분포랑 이제 똑같은 분포를 가진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뮤랑 시그마는 아까 그 제가 엔코더에서 본 거 있잖아요. 이게 코드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엔코더 뭐 CNN 뭐 피처 익스트랙터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게 그냥 하나의 그런 차원이 낮은 벡터로 표현되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NN.linear 리니어 같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면 써서 이제 이 Z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차원으로 만들면 이제 그 평균이 엔코더를 통해서 뽑히게 되고, 그다음에 베리언스도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뮤랑 여기서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에서 뮤와 시그마는 그냥 이렇게 코드에서 구현이 되고, 그다음에 실로는 아까 제가 정규분포 난수를 추출한다고 했죠. 그냥 설정 랜덤 라이크에서 그냥 이게 그 정규분포 기반으로 샘플링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실론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코드상에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Z가 그냥 정규분포에서 원래는 샘플링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정규분포 난수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배운 거를 정리하면서 한번 여기서 코드에 대응시켜 보면, 먼저 저희가 엘보가 결국에는 레귤라이제이션이랑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로스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이제 그 MSE 로스로 계산이 되게 되니까
결국에 사실은 코드상에서 엄청 간단한 게 그냥 x이 아웃풋이고 x가 인풋이면 그냥 이 두 개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 한 줄로 리콘 에러를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은 이제 아까 두 정규분포 사이 K 다이버전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식이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 텀은 그냥 이렇게 K 다이버전스가 그냥 단순히 아까 여기서 뽑았던 베리언스랑 민만 이제 사용해가지고 계산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도 보면 그냥 입실론을 랜덤 라이크로 뽑아서 그냥 평균에 그냥 로그베 시그마를 이제 입실론에 곱해서 더하면 그냥 이렇게 돼. 사실은 이제 베리에이션 엔코더가 이제 살짝 개념이나 수식적인 부분은 복잡했지만 사실 이게 결국에는 엘보를 통해서 엘보랑 그다음에 적절한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이런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냥 두 줄짜리 그냥 식으로 결국에 풀 수 있는 이런 상황 풀 수 있게 결국에는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베리언스 인코더의 설명은 마쳤고 이제 근데 여기서 조금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뭔가 좀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계산 가능하게 해주는 몇 가지 그냥 테크닉을 그냥 가볍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그 PX를 결국에는 엘보랑 로우 바운드를 통해서 근사를 했는데 이제 엘보가 보면 이제 세타랑 파이에 대한 함수죠. 아까 그 제가 세타는 인코더에 관한 함수고 그다음에 인코더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파이는 살짝 디코더의 파라미터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그냥 이런 그 파라미터가 두 개인 데서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죠.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면 이제 세타랑 파이를 최적화되는 문제로 바뀌었다. 아니, 최적화되는 하는 문제다. 이런 이제 저희가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하려면 결국에 이제 만약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쓴다고 하면 저희가 각 그 데이터 포인트 xi마다 그 최적의 파이를 찾아야겠죠. 파이가 결국에 인코더 파라미터니까 이제 xi마다 최적의 파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세타를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파이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미분을 해야 되는데 보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일보식이 아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면 음, 보면 이게 그런 결국에는 Q 파이에 대한 평균인데 이게 안에 세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은 뭐지?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이제 여기 이 Q가 결국에는 Q에 대해서 평균을 해야 되는데 음, 이런 여기 Q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살짝 어려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쉽게 가능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저희가 Q에 대한 항을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저희가 이 Q를 이제 앞에 곱해주고 그다음에 나누게 되면 여기 100개 로그
로그의 미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확률에 이 뒤에 로그 미분항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게 큐파이에 대한 기대값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파일을 여기 안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 큐파이의 이런 기대값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에 대한 미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파이에 대한 그런 적분은 사실 아까 몬테카를로처럼 이제 케이크 샘플링을 해서 이걸 근사를 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이게 저희가 Z를 이제 K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K개를 하게 하면 이제 몬테칼로 이스티메이션에서 이제 베리언스가 좀 크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 Z를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이 베리언스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아까 배웠던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이 필요가 되겠네요. 음, 그래서 아까 저희가 Z를 Q에서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몬테칼로 계산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거를 입실론에 대해서 샘플링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입실론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몬테칼로를 사용하게 되면 음, 이런 베리언스가 커지는 문제 없이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Z에 관해서도 이제 그런 파이에 관한 식을 저희가 최적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입실론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약간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원래는 큐파이 Z를 이제 샘플링할 때 이렇게 Z1 이렇게 Z를 선택해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 Q로부터 이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게 살짝 불연속이 돼서 약간 미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으로 하면 이거를 그냥 이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걸 이제 외부로 옮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Q Z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멀에서 이걸 샘플링 해가지고 노멀에서 이 P를 계산하게 돼서 이게 스토캐스티가 이제 외부로 옮겨지고 이를 통해서 이게 미분 가능해지게 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아모타이제이션이 있는데 인퍼런스 아모타이제이션은 살짝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함수로 그냥 계산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약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에서 이제 각각의xi에 대해서 파일을 계산했는데 이게 사실은 xi에 대해서 파라미터 하나씩을 계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파일을 그냥 x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파라미터 펑션을 뭐 배우는 걸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런 계산하게 되면서 저희가 결국에는 그냥 그 파이 그 파라미터 펑션을 각각 두지 않고 이제 한 번에 둠으로써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엔코더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가우시안 엔코더로 파일을 그냥 하나의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엔코더의 그런 결과를 약간 보면 일단은 베리에이션 오프터 엔코더를 통해서 아까 매니폴드를 학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에서 1부터 9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잘 0부터 9까지 이렇게 잘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샘플링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그냥 의미는 유지하면서 약간 형태가 바뀌는 이런 매니폴드가 잘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리에이션 오프 인코더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컨디셔널 VA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V. 이제 컨디셔널 VA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할 때 이제 컨디션을 주는 거. 원래는 이제 X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줬다면 이미지에 숫자까지 같이 줘가지고 좀 더 이제 조건을 줘서 학습을 하고 샘플링 할 때도 조건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방법은 그냥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X가 이미지면 이제 여기에 숫자를 이제 콘캣을 해가지고 그게 이런 샘플링 뮤랑 시그마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Z에서 샘플링 할 때도 그 콘캣을 해줍니다.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래서 이제 그런 컨디션 정보를 가지게 이제 약간 슈퍼바이스드해서 하게 약간 확률도 학습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식은 사실 아까 앞에서 한 거에서 그냥 그냥 y만 더해진 거라서 이제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 그냥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인코더는 이제 컨디셔널을 줄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뭐 도켓으로 입력을 했고 그냥 식은 그냥 앞에 거랑 바뀌지 않는다. 그냥 거의 그냥 방법은 동일하다 그 정도만 그냥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클래스 라벨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라벨 정보가 이제 담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원합 벡터로 이 라벨을 인코딩을 했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1인 상태에서 이제 샘플링하면 이제 0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컨디션이 뭐 3인 상태에서 샘플링하면 이제 3인 나오는 것처럼 이제 VA의 제너레이션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컨디션을 줄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써머리를 하면 이제 저희가 베리에이션 엔코더는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이제 레이턴트 베리애블에서 x의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임포던스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이제 베리에이셔널 임포던스는 이제 그런 x 기운 z를 이제 그냥 q라는 그런 살짝 쉬운 함수로 이제 바꿔서 훈련하는 하는 방법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엔코더에서 이제 뮤랑 시그마를 그런 추출해서 여기서 리파레트레이션 트리거로 정규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디코더로 디코더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었어. 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 어떤 인코더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표현 방식을 학습했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학습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가우시안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MSA 로스, 베르누이를 사용하게 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 이제 그런 학습을 하게 그런 로스 펑션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코더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니폴드 러닝을 위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중간에 그 트랙 레이어에서 결국에는 그 매니폴드 데이터 Z 레이턴트 벡터가 생성돼서 그걸로 이제 데이터를 레이턴 데이터를 그냥 매니폴드 상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언코더는 이제 오토인코더와 달리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위해서 사용됐고 그다음에 베리에이션 프로덕, 인퍼런스, 엘보, 뭐 리퍼레이션 트릭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정의가 되고 학습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코드는 엄청 되게 간단해.
네, 코드를 보면 저희는 엠리스트 셋으로 베리에이션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 이제 엠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베리에이션 인코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이제 민이랑 베리언스는 이제 인풋 그런 엔코더에서 이제 각각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민이랑 베리언스를 이제 구한다고 했었죠. 이제 그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엔코더는 그런 여기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민이랑 베리언스를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분포를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코더는 아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하나를 샘플링 된 거에서 이제 그 디코더를 한번 거치고 디코더를 거친 다음에 이제 만약 베르누이 분포면 이제 그런 확률을 리턴해야 되니까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확률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아웃풋이 확률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을 보면 이제 모델에서 저희가 엔코더랑 디코더가 있었고 그다음에 엔코더에서 그런 평균과 분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었는데 그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Z가 이제 평균이랑 그다음에 베리언스 곱하기 그런 입실론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냥 디코더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제 그냥 바로 넣어줘가지고 넣어서 이제 그 디코더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아웃풋 이미지인데 아웃풋 이미지를 이제 약간 확률로 다뤄서 이제 로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시그모이드를 활용해서 이거를 확률로 확률적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냥 학습은 그냥 되게 간단한 게 아까 엘보가 결국에는 그런 리컨스트럭션 러스트 뭐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MSE 플러스 K 다이버전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옆에서 그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그냥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로스를 그냥 단순히 뭐 아담이나 뭐 이런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그냥 줄여 나가면 이게 결국에는 베리에이션 인코더가 학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 CNN 같은 거 학습하는 거랑 사실 로스 펑션이랑 그런 전체적인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에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학습이 되면 이제 이렇게 원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샘플링을 하면 제가 베리에이션 인코더는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제리에이션 제너레이터를 얻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 노이즈 그냥 아무 노이즈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걸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는데 뭐 이렇게 Z가 랜덤 값이니까 Z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 숫자랑 비슷한 이런 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런 X 기분 Z에서 추출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거시한 노이즈에서 추출해가지고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그 노이즈를 이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면 실제로 이제 그 분포에서 뭔가 이미지가 샘플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